1월 31일까지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문 닫고 2월 2일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 한 종목에는 한 10억까지 사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1월 19일입니다. 저녁 8시 현재 비트코인 1억 3,800만원, 달러로는 93,000달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멤버십 제가 글 쓰고 몇 분 안 있다가 바로 또 밑으로 쭉 빠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죠? 원래는 지난 4시간 봉으로 한 1월 초쯤인가요? 요때의 고점이잖아요. 그죠? 요걸 지지해주고 돌파했다가 떨어져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요 지점들 4시간 봉 기준으로 지난 고점을 이제 지지해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무빙이다 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ETF 자금 흐르면요, 지난주 4일 연속으로 좀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16일부로 좀 자금이 많이 순유출로 바뀌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조금씩 들어오다가 아주 들어오는 양이 급격히 순유출까지는 아닌데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미국장 안 열리는 틈을 타서 또 갑자기 뭔 쇳나리를 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주 미증시는요, 보합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인 시장에 막 되게 큰 영향을 줄 만큼의 미국 시장의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냥 뭐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국에 다음 달부터 관세 10% 때려버리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8개국이 니네 또 왜 또 내가 뭐 하자면 또 반대해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나오면 관세 때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관세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주가랑 코인이 휘청거렸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관세에 별 영향 없이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인은 뭐 삘삘거리긴 했지만 아무튼 글로벌 매크로에서 관세가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또 관세 이야기를 도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또. 그래서 언제냐, 2월 1일부터 10% 관세 적용시킬 거고 6월부터 25%를 올릴 거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입장을 내놨죠.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코인 시장도 뭐 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저 이야기 나온 지는 벌써 나오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갑자기 쭉 빠졌기 때문에 과연 뭐 저 관세가 또 이번에도 뭐 코인에 영향이 있냐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뒤늦게 그냥 갖다 붙인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뭐가 하나 있었냐 하면은 시장조성법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코인베이스가 지지 안 하겠어, 철회할 거야, 요렇게 또 나왔어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 뭐 이자 관련해서 뭐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이다 빠진 게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다 이전 상황이에요. 그런 소식들이 다 나오고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래도 계속 횡보하다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쭉 빠졌거든요.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명분을 뭐 붙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이유가 아니야. 지금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는 뭐 이런저런 이유 있어도 다 잘 올라가는데 뭐 하나도 안 올라가다가 왜 빠질 때로 또 그런 거 코인만 또 이렇게 쭉 빠져? 생각해보면은 아니야. 코에 걸멍, 코걸이, 기에 걸멍, 기골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또 금이나 은이나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 코인 시장 뭐 하고 있다? 외면 당하고 있다. 왜? 이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 재작년 국장 한번 생각해봐. 코인 졸라 잘 나가고 미국 시장 졸라 잘 나가고 이럴 때 뭐야, 국장 완전 안 좋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코인이 어땠어? 쫙 올라갔다고, 비트코인. 그때 다들 뭐야 국장 욕하고 쌩 난리 쳤잖아요. 에이 빨리 탈출해야 돼, 국장 탈청 진흥순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입장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안 좋았던 입장은 또 어떻게 된다? 체인지가 된다. 체인지. 지금 당장이냐 나중이냐 이 문제지. 돌고 돌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에 있는 분들도 계속 좋다고 희망회로만 돌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뭐 취할 건 취해 놓는 게 좋겠죠. 완전 과열의 끝자락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슬슬 뭐야, 여러분 주변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고 국장 이야기 많이 하고 주식 뭐 사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많이 달라붙을 때는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열, 인간지표,
징후가 나오겠죠.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마감 보니까 거의 이제 5천이 다 돼가요. 이야 진짜 5천 간다 5천 간다 이랬을 때 와 진짜 갈려나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감 4,900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가 보니까 4,000점 찍었을 때 보니까 요때 내가 시황을 봤을 때는 뭐야 인버스 투자자들 코스닥 인버스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때였으니까 아마 요때였을 거야. 아마 요때 그냥 인버스 막 들어온 사람 많았단 말이야. 인버스 처음엔 돈 좀 벌었겠죠. 어떻게 해서 어이 뭐야 이거 다 털려버렸겠지 또 그랬는데 거의 지금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인버스 투자한 개미들도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 울상.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끝자락에서 잘 잡으면 단기로 먹기 좋긴 하지만 개미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뭐 권하거나 추천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더라도 제 기준으로 그냥 저도 트레이더고 그런 피가 좀 흐르니까 저 혼자 개인 자금으로 그냥 살짝 한번 해보는 수는 있겠지만 뭐 공개적으로 언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할 이유가 없고요. 인버스 같은 거는 나중에 많이 뭐 이렇게 빠져쓴 상황이 온다면 적당하게 레버리지류들은 모아갈 만하다는 이야기는 뭐 언젠간 해볼 수는 있겠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인 시장만에는 뭐가 있었나?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근데 여전히 모아가고 있어요. 이 메타플랜이 2027년까지 장기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2000 보자. 우리가 2027년이면 뭐야? 다음 사이클을 보는 겐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약 420만 개 보유하고 있고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도 4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뭐야 이것도 JP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자 코인은 반칙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디파이 기반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은 연 4에서 8%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국 은행 금리를 구조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또 반칙이다. 왜? 지금 밥줄 끊기게 생겼거든. 여러분 뭐 뻔하잖아요. 지금 뭐야 이런 전통 달러 화폐에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전환되는 시대에 뭐야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지 기존 금융권들은.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마저 이자 주면 이거 우리 조직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위기감이 밀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칙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밥줄 끊기게 생겼어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닌데 지금 최근 들어 여러분 직접 은행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은행 갈 일이 없죠. 없는데 뭐 좀 복잡한 거 할 때 돈 찾으러 은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제 없잖아. 대출 받거나 뭐 복잡한 일 할 때만 은행을 직접 가는데 여러분 은행 가보셨어요? 거의 은행에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이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은행 안 가요. 안 가. 거의 다 노인분들이에요. 어르신들. 디지털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진짜 뭐 다 은행 창구 가서 돈 직접 찾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은행 안 가는 사람 대부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고 다르겠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야 땅도 엄청나게 더 넓잖아요. 직접적으로 은행 안 갈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전부 다 토큰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쫙 깔리면은 은행들이 이제 밥줄 끊기게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뭐 실생활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보이긴 하는데요. 크립토 카드 급성장했다고 하네요.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 단계의 진입. 이미 뭐 코인 지갑이나 이런데 연결돼서 사용되는 신용카드가 2023년에는 1억 달러였는데 지금 15억 달러, 15배잖아, 그죠? 개인 간 스테이블 코인 전송 규모와 유사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연평균 선정률 100% 이상이다. 기존 카드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직접 이 온체인 결제보다 기존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한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 이게 뭐예요 그러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데도 이제 뭐야 밥줄 끊기게 생겼잖아. 그렇죠? 결제 시장까지 얘들이 다 가져가면 우리 지금까지 인프라 딱 깔아가지고 수수료 먹고 사는 카드사들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얘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시장의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끼워들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게 뉴스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 카드 결제 회사들도 블록체인 이쪽 기술을 받아들이고 협업이나 M&A를 통해서 기술 제휴를 통해서 결제
시장에 완전히 안 뺏기게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실물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또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형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고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지난 한 달 동안 11만 BTC를 매집했다고 하는데 이 수량이 FTX 파산 이후 최대다. 이야, 많이 샀어요. 10개에서 1000개 BTC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한 달 동안 11만 개를 매집했다. 이거는 FTX 파산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무튼 1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투자자들도 13,000 BTC 이상을 매집했다. 그러니까 뭐 10개나 1000개를 가진 보유자들이나 1개 미만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나 이번 하락 때 많이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 좀 대단한데, 역시 보통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잘 못 사는데, 그죠? 아무튼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사람들 또 뭐라 하겠지? 야, 이씨, 남들은 다 사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금야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알면 확실한 포지션을 하겠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시즌 종료될 때 마지막에 이런 눌림목대 다 따라붙었다가 훅 빠져서 끝난 경우도 많잖아요. 과거로 또 한번 돌이켜 봐야 되나? 이럴 때잖아요. 그죠? 이때가 시즌 종료도 아니다, 마지막 확 더 간다 아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빠졌거든. 그럼 요런 눌림목대 야야야 이젠 다르다 하던 게 요 부분이라고. 요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1월까지 보면은 1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빠졌잖아. 요때도. 근데 다시 모아가야지. 올라가네? 봤지, 이번에 다르잖아 라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 그냥 언제부터? 4월달부터 딱 3월까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4월부터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시즌 끝났다 하는데 또 다르게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뭐 어느 한쪽으로 보고 베팅한 사람들은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겠죠. 언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근데 만약에 과거에 이때 샀는 사람이라 쳐, 잘 버텨서 이렇게 왔어. 여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보유했던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일 거지. 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새로운 베팅을 하겠죠. 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어지는 건데, 옛날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챙겨야 될까요? 챙길 건 챙기고,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아유씨 방어할 수 있는 포지션 취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쭉 현재로 돌아오면은 비슷하잖아. 그죠? 3, 4월까지만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거, 새로운 걸 투자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또 다른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요건 어쨌든 남은 물량도 있고 팔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돈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또 다른 걸 투자하기 위한 준비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복잡한 걸 내가 사람들한테 일일이 댓글로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라 하든 말든 놔둬버립니다. 사이클은 이제 몰라요. 판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물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부류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기 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잖아. 이게 202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악착같이 끝까지 버텨서 올라가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가능하지. 근데 앞으로 만약에 2년 3년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 말로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빠졌다니까? 10년 들고 간다는 사람들이 단 3개월 빠졌는데 그냥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다 나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못 버티고 그냥 다 쫄딱 망하더라. 그걸 언제 봤다? 이때도 2022년 이때도 제가 봤고요. 2018년도 그때도 다 봤습니다. 아무튼 요 이야기 하다가 그쪽으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알트코인 이야기를 나왔는데 우리의 아픈 상처 아직도 대부분의 코인러들이 들고 있는 게 뭐다? 알트코인이다. 지금 다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에 관한 설문이 나왔길래 한번 봤습니다. 알트코인이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덕목은 질문도 참.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실제 사용돼야 되고 매출이 발생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알트코인 투자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이 알트 시장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빠졌는데, 그럼 이건 뭐냐? 언젠가는 다시 이 시장이 살아나는 날이 온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1티어 거래소에 상장된 것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것들. 근데 뭘 해도 가망 없음. 10%. 이건 뭐야? 포기자.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0%의 알트코인 물려있는 분들이 포기란 없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 시장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고 개요고 먹고 다 비난하고 조롱하긴 하지만, 이 시장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다음 사이클에 올지는 그건 몰라, 내가 신인 아닌 이상. 하지만 분명 옵니다, 온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있고요, 포기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천천히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다른 투자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포트도 좀 넓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수익이 생기는 구간이 있을 거고, 언젠가는 알트코인들도 다시 불장이 온다라는 예상 아래 더 물량을 모으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물론 그 타이밍이 뭐 정확하진 않겠죠. 이거 타이밍 어떻게 맞춰? 근데 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알트 이 평단 지금 많이 뭐 하락했는데 어떻게 낮춰야 되냐라고 하는데, 섣불리 지금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뭐야, 3월 4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4월 이후에 어떻게 됐어? 또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난단 말이야. 이렇게 비트코인 만약에 이렇게 진짜 흘러가면은, 가정 1번 케이스, 비트코인 진짜 3월 4월까지만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졌어, 다시. 알트 어떻게 돼? 알트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영향 안 받을 수 없어요. 또 빠지거든. 그런 순간이 오면 차라리 그때라도 조금 더 사면 평단 내리는데 약간 도움이 더 되죠. 지금 괜히 평단 내린다고 또 어설프게 추매수했다가 어떻게 돼요? 안 돼. 또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면은 이제 큰일 나. 그래서 아무튼 섣불리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알트 사실 2021년 이후에도 알트장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2024년에 그냥 잠깐 왔잖아요. 여기서 바뀌었어. 흐름이 바뀌어버렸어. 근데 2025년에 와야 되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 비트코인은 가는 거 왔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무 미동도 없이 안 왔어. 뭔가 달라요. 어쨌든 왔다가 가야 되는데 오지도 안 하고 갔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오는 시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4년 사이클에서 알트 시장이 달라졌을 뿐이지, 완전히 시장이 죽었다, 이제 영영 안 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뀐 만큼 이게 다음 사이클이 오기 전에 갑자기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리플도 보면은 리또속 진짜 가망 없다. 다른 놈들 다 올라갈 때 리플 혼자 안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른 알트 다 뒤졌는데 리플 혼자 살아있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참 투자라는 게 뭐야, 절대 아리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예외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시장이란 말이야. 이 시장에는 다른 알트 다 죽어있는데 왜 이더는 그래도 아직도 500만원 근처고, 원티어들이 알트들이 살아있는 한 자바 알트들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 야 코인베이스 너네 불참할 때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지원을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도 뭐 코인이 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는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코인베이스가 은행권에서 수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합의안을 가지고 논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네요. 뭐야, 지금 코인베이스가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든요. 나 이거 스테이블 코인 이제 허용 안 해주면은 우리 지지 안 할 거야 라고 코인베이스가 혼자 지금 꿀뚝 성질이 나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하지마 막 이랬거든요. 딴 데서 그러면 야 그것만 빼고 임마, 그것만 빼고 빨리 우리 처리하자. 일단 처리부터 해놓고 다음 단계에서 또 뭐 그런 거 맞추면 되잖아. 일단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 요런 입장하고, 코인베이스는 아니야,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하는 요구를 갖추지 않으면은 나 반대할래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로 좀 충돌이 있는데, 만약 네 코인베이스 임마 이거 같이 안 하면은 우리 백악관에서도 철회해버릴 거야. 빨리 너희끼리 합의 봐. 요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입장은 또 그래요. 트럼프도 좀 뿔 났겠죠. 야 코인베이스 네가
뭔데 씨 딴 놈들은 임마 다 잘 되겠다고 하고 뭐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왜 니 혼자 지랄이야 임마. 코인베이스 간땡이 봤어? 다 철회해버린다 진짜 니 그딴 식으로 나오면. 약간 요런 스탠스죠. 왜? 아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코인베이스 법안 지지 철회가 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러프 배신행위야. 니 배신이야 배신 배반. 아무튼 배신행위니까 빨리 쉬어. 그냥 너희끼리 합의 봐해서 지지 철회하지 말고 합의 봐라잉. 요런 거죠. 그래서 앞서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시장구조 법안에 이게 자 코인베이스는 뭐 때문에 반대했었다. 시장구조 법안에 보니까 자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이거 금지해야 된다. 디파이 차단, 무제한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이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SEC에 종속돼 있는 구조 이거 안 좋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기능 허용해 줘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다 안 해주면은 우리 지지 처리할 거야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필요성은 있었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 BTC 트럼프 이게 그린랜드 관세 위협에 급락했다 이런 의견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건 명물에 갖다 끼워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라고 좀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대금 1년 만에 80% 다 갔어 그냥. 업비트, 비썸, 코인원, 뭐 코비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다? 주식으로 국장 일로 다 빠져나가 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켓메이킹 업체가 분석한 거는 자 현재 시장 가장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다. 뭐가 이거 알트코인을 끌어올릴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왜? 이 새끼들 이거 다 어떻게 됐어 예전에? 다 청산당했잖아. MM들도 마켓메이커들도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알트도 관리하고 지금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답답한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대출사 뉴레즈라는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요심사에 코인 인정해줄게. 자산가치 담보 인정해주겠어 라고 했답니다. 집 살 때 이제 나 비트코인 많은데 그럼 오케이 담보 인정 이런 거 해주는 시대가 이제 왔다. 정식으로 그걸 또 해주는 회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진짜 시장이 뭔가 이게 바꿔가는 건 보여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반대했던 거 그게 시장구조 법안인데 시장구조 법안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한마디 거들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뭐 W 뭐 투자 기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급하다 급해. 이렇게 급한 분들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요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투자 기간 저도 생각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괜히 또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봐 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허바람 들게 하고 싶지 않는 거지. 하지만 좀 냉정하게 뭐 어쨌든 사이클대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 모아갈 수 있는 기간은 그 안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안 올라줬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솔직하게 저희가 만약 1년에서 2년을 모으겠다라고 계획을 짜잖아요. 6개월 만에 2배 3배 올라가면 어떡해? 이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진짜 1년 2년 물량 확 모아서 진짜 이번에 뭐 약간 사활을 걸어서 크게 한번 수익 낼 각오하고 W니까 많이 수익을 내야지라고 각오하고 진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찔끔밖에 못 사는데 확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또 사람 마음은 또 빨리 사서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래 바뀌거든요. 안 좋은 거라니까 빨리 오르는 게. 그래서 아까 기간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W라고 지칭했으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바꿀 만큼의 수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원하려면 지금 당장 한두 달 모아가지고 뭐 될 일이야? 그 안에 오르면 우리는 안 좋은 거야. 그죠? 내가 진짜 많이 모았을 때 이게 확 올라줘야 으아 드디어 오르면 계속 오를 때 사면 어떻게 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진짜 한 1년, 2년 동안 좀 빌빌거렸으면 좋겠어. 비트 알트를 저희가 어쨌든 싹 다 안 팔고 갖고 가는 이유가 이제 포트 구성이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드러낼 때마다 요거 모아가고 요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일단 물음표 쳐놓고 그죠? 요거 기회 오면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뭐 생겨요? 추가 현금 이것도 뭐 또 W 사고 비트 근데 비트 또 올랐네? 또 팔아서 또 W 사고 TQQQ 오우 떨어졌을 때 돈 버는 또 W 사고 왔다 갔다가 되는 거지. 막말로 여러분 그 TQQQ가 이렇게 수익 내서 올랐을 때는 W도 올라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 비트, 알트, 미주, 미국 지수. 주식 빠지면 어떡하냐? 오 좋지 땡큐 더 사야죠. 우리 지금 더 살라고 안 오르고 더 빠지면 더 좋다니까 그러네. 매달 또 사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할 수 있겠어요? 1년에서 2년 비바람이 몰아쳐도 매주 매달 돈 생길 때마다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정도 투자한다 했죠? 최소 3억에서 한 5억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한 종목에는 한 10억까지 사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목표입니다 저는. 제 맥시로 봅니다. 맥스로. 물론 제가 한 종목에 이거 이상 넣는 거는 좀 오바고. 2월 달에 방송이 언제죠? 2월 2일 그냥 2월 첫 방송이 2월 2일이네요. 그죠? 1월 31일까지 딱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문 닫고 클로즈 할 겁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클로즈해서 가입 다 막아버리고 2월 2일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투자하고 뭐 때문에 선정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리스크는 뭐가 있고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종목인지 이거 크게 의미를 가지지 마세요. 종목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유튜브 뭐 출연자들 보면 이 사람이 엑시트한 뭐 텐베거 그런 종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모든 지금 뭐 실제로 뭐 엑시트 했는 사람들 어떤 종목으로 대박난 사람들 텐베거 간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중요한 거 유튜브에서 제목이나 썸네일 뽑을 건 뭘로 뽑아요? 종목 왓으로 뽑는다고. 왓으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왓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 TQQQ를 졸업한 사람 있죠. 속스 졸업한 사람 있죠. 코인으로 졸업한 사람 있었죠.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개별 종목 이런 것도 그 뭘 샀다고 물론 이거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ETF는 또 그것도 아니잖아. 이러면 종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장이 흐를 때 기회라고 판단했을 때 또는 위기라고 했을 때 끝까지 버티고 갔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네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사고 뭐 팔고 했는 게 아니라고. 과연 네가 그걸 다 버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과정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 왓에 집중만 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뭘 사야 하나요? 그냥 TQQ라고 가르쳐준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코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니까. 우린 뭐 테슬라 뭐 처음 나왔을 때 몰라서 안 샀어 사람들 다. 위기 오면 뭐 TQQQ 좋은지 몰라서 안 사요. 근데 맨날 물어보면은 뭐 왓이야. 저 사람이 엑시트한 뭐에 투자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은퇴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자꾸 왓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그 과정 버틸 수 있느냐 못하냐 그거 중요한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쫙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시작하면 제일 좋지. 근데 진짜 소신이 있어서 했는 사람들이 이럴 때 했더라도 다 버티고 끝까지 여기 도착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잘 못한다고요. 대부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하자는 주의지만 이럴 때 들어가자라고 해도 욕을 먹는다고. 왜? 누가 이럴 때 사는데 이 바보 등신아 이래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니까. 이럴 때 들어가는 건 쉽기는 쉬워. 들어가긴 쉬워. 근데 이 과정 버티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럴 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해도 다 욕해. 누가 지금 그런 걸 하냐면서. 그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지. 팔란티어, 애플, 뭐 엔비디아 뭐 다 똑같아. 내가 지난주 영상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뭐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텐베거라고 칭하면서 졸업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같이 그 과정을 따라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이 문제야.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않습니까? 맨날 들어가면 언제부터 알려주나요? 지금 알려주면 안 되네요? 다 필요 없다니까. 이거 뭔지 알아도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내가 100번 이야기한다니까. 어쨌든 앞으로 투자하는 그 과정들도 좀 설레이고 합니다. W 투자는 지금 이 알트 힘든 것만큼 이거 진짜 이거 견디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껌이라고 봅니다. 저는 껌. 앞으로 투자는 그냥 TQQQ하고 W 투자는 껌이니까 알트 물려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 좀 가볍게 이거 하고 이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1월 내로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2월부터는 멤버십 구독 문 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멤버십 딱 라이브 들어보니까 밖에 유튜브 내보내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죠? 진짜 찐 내용들은 뭐 밖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도 진짜 찐 내용은 뭐예요? 이 라이브 속에 다 있다는 거. 자, 오늘도 밤늦게까지 라이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